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수십 년간 환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돈이 한순간에 끊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9살 신장내과 전문의 김동환입니다. 60년 동안 콩팥병 환자만을 돌봐왔습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일 소변에 거품이 나고 다리가 붓는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제가 봐온 환자분들은 콩팥 문제 때문에 평균 월 50만 원씩 지출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을 따라하시면 병원비와 치료비를 절반 이상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자신이 70대 초반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을 때 깊은 절망감을 통과했습니다. 아침엔 거울 앞에서 부은 얼굴을 확인하며 저녁엔 발목 부종 때문에 양말도 제대로 신지 못해 하루가 무너졌습니다.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 후 10년간의 임상 연구와 현장 실험 끝에 수술과 약 없이도 가능한 콩팥 회복의 핵심 원리를 찾았습니다. 책이 아니라 제 몸과 수천 명의 사례로 증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생활 패턴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3년 동안 직접 실험해 본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저는 89살이지만 매일 3시간씩 진료하며 활동하고 있고 90명이 넘는 환자에서 동일한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동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80%의 환자가 6개월 내에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4가지 콩팥 회복 원리와 독소 차단법 그리고 혈류 개선 비법을 다룹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전체 효과를 얻습니다. 먼저 콩팥 손상의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의 정확한 사용법과 주의사항, 실제 성공 사례와 추가 혜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혈액 정화 핵심 정보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집 안방인가요? 그리고 콩팥 건강으로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께는 제가 직접 댓글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한 달 안에 소변, 거품 감소와 부종 완화라는 측정 가능한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2023년 대한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콩팥병 환자의 85%가 잘못된 식습관으로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이 정수기가 막히기 시작하면 온몸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한국인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3배가 넘는 나트륨을 매일 섭취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라면을 먹고 난 다음 날 아침 얼굴이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패이는 경험 말입니다. 이는 콩팥이 과도한 나트륨을 처리하느라 물을 몸에 저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국물 2숟가락 원칙을 실천해 보세요. 찌개나 국을 드실 때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2숟가락만 맛만 보는 정도로 제한하세요. 아침에는 된장국 대신 미역국을, 점심에는 찌개 국물 대신 채소 위주로, 저녁에는 국 없는 식단을 시도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이 높은 과일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떨어져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같은 고칼륨 과일을 생으로 드시면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끓여서 칼륨을 빼고 드시거나 사과, 배처럼 칼륨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나트륨과 칼륨 조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콩팥 혈류를 개선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혈관이 촘촘한 장기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의 25%가 콩팥으로 향할 정도로 혈류 의존도가 높습니다.
2022년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콩팥 혈류량이 10%만 증가해도 사구체 여과율이 평균 15%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60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 3번, 각각 3분씩 하는 발가락 굽혔다 펴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발가락을 최대한 위로 젖혔다가 아래로 구부리는 동작을 천천히 20번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정맥혈의 심장, 복기를 도와주어 콩팥으로 가는 신선한 혈액량을 늘려줍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고 소변색이 진하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이는 밤사이 수분 부족으로 콩팥 혈액 농도가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단, 차가운 물은 위장과 혈관을 수축시켜 오히려 혈류를 방해하므로 반드시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드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 소화기관으로 혈액이 몰려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식후 10분간 실내에서라도 천천히 걸으면 전신 혈액 순환이 활발해져 콩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콩팥에 좋다는 각종 한약재나 건강식품들은 오히려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분들은 간과 콩팥의 해독 능력이 떨어져 있어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 섭취 시 급성 콩팥 손상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그런데 혈류 개선만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숨어있는 콩팥 독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콩팥을 망가뜨리는 숨겨진 독소들이 있습니다. 2024년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세제,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이 콩팥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을 담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습관입니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콩팥 세포를 직접 공격해 염증을 일으킵니다. 오늘부터 바로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세요. 특히 국물이나 기름진 음식은 절대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지 마세요. 혹시 매일 아침 일회용 커피잔으로 커피를 드시거나 배달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째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고 계신가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 콩팥에 염증을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머그컵이나 유리컵을 사용하고 배달 음식도 반드시 다른 그릇에 옮겨 담아서 드세요. 두 번째는 수돗물 속 염소와 중금속입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오래된 배관을 거치면서 녹이 슬거나 염소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한 활성탄 정수기만 사용해도 콩팥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체중 킬로그램당 30ml입니다. 60kg이시라면 약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진통제 남용도 조심해야 합니다. 두통이나 근육통이 있을 때 습관적으로 먹는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소염 진통제는 콩팥, 혈관을 수축시켜 장기간 복용하면 만성 콩팥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분들은 특히 진통제 복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가능하면 온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하지만 이런 독소 차단법도 실제 손상된 콩팥 조직을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제가 경험한 실제 환자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게 찾아온 김호철님은 68세 남성으로 당뇨성 신증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호철님은 처음 내원했을 때 얼굴과 다리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하루에도 서너 번씩 숨이 차서 응급실을 찾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정상의 15%밖에 남지 않아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호철님은 진료실에서 선생님, 제가 이렇게 된 게 다 제 잘못인가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끊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며 가족을 부양해온 분이 하루아침에 투석, 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계셨습니다. 아내분도 매일 밤 남편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잠을 설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호철님께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마음으로 제가 연구해온 콩팥 재생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백질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콩팥 환자는 단백질을 제한하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양질의 단백질을 정확한 시간에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호철님께는 아침에는 달걀 흰자 2개, 점심에는 닭가슴살 80g, 저녁에는 두부 반 모를 정확히 지켜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었습니다. 하루 16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콩팥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을 활성화시켜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정화하고 재생하도록 돕습니다. 호철님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식사하고 나머지 시간은 물만 드셨습니다. 세 번째는 특별한 호흡법이었습니다. 하루 3번 각각 5분씩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하도록 했습니다.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방법입니다. 이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한 달 후 호철님의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5.8에서 6.2로 감소했고 소변 단백질도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호철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살 수 있는 건가요? 라며 희망 섞인 목소리로 물어보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석 달 후에는 투석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들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제가 83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해 정기검진에서 제 크레아티닌 수치가 1.5에서 1.3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사로서 수없이 환자들에게 설명했던 수치였지만 제 검사지에서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여보, 내 콩팥이 나빠지고 있어라고 말했을 때의 아내의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치료해온 남편이 이제는 환자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둘 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제가 환자들에게 권했던 모든 방법들을 제 몸에 직접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수면 패턴이었습니다. 의사 생활 동안 불규칙한 수면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콩팥은 밤사이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데 깊은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어 손상된 콩팥 세포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60년간 환자의 생사를 다루는 일을 하다 보니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걸으면서 호흡에만 집중하고 새소리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마음이 한결 평온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의사라는 직업 특성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습관이 있었는데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고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여 콩팥 건강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제 크레아티닌 수치는 다시 1.1로 내려갔습니다. 1년 후에는 0.9까지 떨어져 50대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지금 89세인 제가 여전히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이런 생활 변화 덕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콩팥 건강이 걱정되어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아니면 검사 수치 때문에 불안해하며 인터넷을 뒤지고 계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콩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입니다. 올바른 방법만 꾸준히 실천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첫 주에는 나트륨 줄이기부터, 둘째 주에는 규칙적인 수면, 셋째 주에는 가벼운 운동을 추가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기적인 검사의 중요성입니다. 6개월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 수치 변화를 확인하시고 무엇보다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 불리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콩팥이 망가지는 진짜 원인은 과도한 나트륨 섭취와 잘못된 식습관이었습니다. 국물 2숟가락 원칙과 올바른 과일 섭취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콩팥 혈류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루 3번 3분씩 하는 발가락 운동과 식후 10분 걷기, 그리고 잠자기 전 미지근한 물 한 컵이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숨겨진 콩팥 독소들을 차단하는 방법을 다뤘습니다.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금지, 정수된 물 마시기, 진통제 남용 피하기가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콩팥 조직 재생이 가능함을 보여드렸습니다. 양질의 단백질 섭취, 간헐적 단식, 특별한 호흡법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생 건강한 콩팥을 위한 생활 설계의 중요성을 제 개인 경험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콩팥 건강도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회복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0년간 수많은 콩팥 환자를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관대한 장기라는 것입니다. 기능의 70%가 손상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합니다. 그런 콩팥에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고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면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너무 늦게 찾아오는 환자분들이었습니다. 이미 투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야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후회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찍 발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이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볼 때는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맑은 소변, 부드러운 피부, 가벼운 몸, 깊은 잠, 안정된 혈압,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콩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새로운 습관이 자연스러워지고 몇 달 후에는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89세까지 살아오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한 콩팥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부터 말씀드린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콩팥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사람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더 행복해집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